성우린 변호사님은 한국해양대학교에서 항해학을 전공하셨고요. 법학전문대학교에서 법학 전문 석사를 취득하면서 현재 해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2019년도부터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양수산부 고문 변호사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크루즈포럼의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계속 제도 얘기를 좀 해왔는데 K크루즈 국적선 출범을 위한 법적 제도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법무법인 대류가주의 성우림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해상 쪽에서 대표로서 이제 오늘 변호사 중에서는 대표로 오늘 나와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해양수산부를 2019년부터 고문변호사 활동하면서 이렇게 해양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자문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크루즈선 매매를 하고자 하는 모 매수인을 대리해서 자문도 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초청해 주신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발표할 주제의 제목은 K크루즈 국적선 출범을 위한 법 제도적 지원 방안입니다. 우선은 여기 그림 사진 같은 걸 보시면은 제가 우리 주제가 또 오션 인텔리전스 위드 AI니까 제가 사실 AI를 이용해서 사진을 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발표 자료 중간중간에 크루즈와 관련된 사진들이 좀 나올 텐데요. 이거는 이제 지식재산권에 제한이 없는 AI가 만든 그림입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크루즈 산업 육성을 위해서 2015년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5년마다 크루즈 산업 육성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대 항만, 부산, 인천, 제주, 여수, 속초에 크루즈 부두와 터미널이 설치되어 있고 크루즈 전문 인력 양성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직도 크루즈 국적선이 없어 사실상 국내 여행사가 외국적 크루즈선사의 선박을 용선하여 크루즈 관광을 하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도 소위 K크루즈 국적선을 출범하여 국내에서 쉽게 크루즈선을 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선박을 용선해 운항하는 방식으로는 크루즈선 관광객 증가, 경제적 파급 효과, 고용 창출 등의 한계가 있고 이미 경험한 것처럼 코로나19 등 외부 국적 크루즈선 출범을 위하여 약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적 크루즈선 출범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목차로 선박금융 활성화, 선박 수급체계 구축, 국적선사 경쟁력 방화 측면에서 법 제도적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 발표는 해수부가 발표한 제2차 크루즈 산업 육성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작성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앞서 설명드렸듯이 저희 대한민국에는 크루즈 산업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2015년에 제정이 되었는데요. 9년 정도 지금 지났는데 사실 개정이 2차례밖에 없습니다. 크루즈 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입법 목적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국회에서 2차례 개정을 했음에도 이와 관련된 법률 개정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적 크루즈선의 도입을 위해서 법이라는 것은 제도적 바탕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입법 목적 중 하나인 크루즈함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정부나 국회가 노력했는지 의문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루즈선을 도입하고 육성하기 위한 이런 개괄적인 토대는 대한민국의 법률로서 마련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루즈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얘기도 있고 공유재산 대부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출입국 관리본 특례라든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다든지 카지노업 허가 특례를 해준다든지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틀 제도는 어느 정도 마련돼 있다고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벌써 이제 법이 제정되고 9년이나 흘렀고 아직까지도 크루선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에 비추어 봤을 때는 이러한 제도적 틀 안에 구체적인 살을 붙이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 정부나 국회가 관심을 갖고 바꿔야만 국적 크루선의 도입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선박금융 활성화에 대한 측면입니다. 크루즈산업법 16조에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 협회 등 관련 단체, 국적 크루즈 사업자 등에게 재정과 금융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선박금융 활성화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필요한데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좀 아쉽게도 활성화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금융 측면과 두 번째는 민간 선박 펀드 측면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크루즈선은 고가의 물건입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기 자본만으로 크루즈선이라는 고가의 물건을 사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선박금융이라는 것은 크루즈선 사업을 하기 위한 단초가 될 수밖에 없고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정책금융 중 후순위 금융을 살펴보시면 금융 중에 선순위 금융과 후순위 금융이 있습니다. 선순위 금융 같은 경우에는 선주들이 선박 등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실행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자금 회수의 리스크가 낮기 때문에 선순위 금융은 얼마든지 실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후순위 금융 같은 경우에는 담보가 없고 그 자금 회수의 리스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소극적이고 아예 취급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은 크루즈선을 사업을 해본 적도 없고 이걸로 돈을 벌어본 것 경험도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더더욱 이 유치 자체에 대해서 꺼려하고 소극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정책금융입니다.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적인 발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구체적인 목적을 입법 목적을 가지고 크루즈 산업법을 개정한다든지 이런 법률 개정이나 각종 제도적 지원을 마련함으로써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라는 것도 법으로 이미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이고 실제로 선주들에게 투자 보증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책금융이 있어서 크루즈선에 한하여 구체적인 특례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개정을 한다면 제도권 안에 더 들어오게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금융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의무성을 띠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민간선박 펀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02년에 선박투자회사법을 제정했는데요. 이 선박투자회사법이라 하면 이제 선박투자회사가 선가의 한 20-30% 정도를 주식시장 통해서 자본금을 조달하고 선박투자회사가 선박을 선사에 대여하고 대선료 수입에서 원리금을 상환한 후에 남은 금액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그런 형태의 것들을 도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최초 2002년에 제정될 당시만 해도 3억 원을 초과하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했고 3억 미만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민간 투자자들의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될 수가 있는데 2016년에 사실 이 부분들이 전부 폐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민간 선박 펀드를 이용해서 일반 선박에 대해서 더 이상 그 배당 수익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하는 것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크루즈선만큼은 새롭게 대한민국에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한 번 더 이런 특례를 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입법 목적이 명확하고 실제로 이 민간선박펀드 활성화를 통해서 선박금융 도입이 가능해진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는 선원 수급 체계 구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제 구조에서는 이제 출입국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국제순환 크루즈선의 외국인 선원, 외국인 종사자에 대한 그 체류 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제13조에서 크루즈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능력과 자질 양성을 위해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근거도 모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도 명확한 체류 자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그 외국인 선박 직원에 대한 그 체류 규정은 내항선 연안을 이제 순항하는 여객선이라든지 어선 이런 것들에 좀 집중되어 있다 보니 그쪽에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크루즈선이라는 특성상 외국인 선원이나 그 선박 직원들이 많이 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현재까지도 일반적인 그 체류 자격 그 관련된 그 출입국 관리법들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출입국 관리법이나 크루즈산업법 등을 개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특수성을 인정해서 체류 자격에 대한 자격을 좀 더 부여함으로써 그 크루즈선을 승선하는 외국인선들이 불편함이 없게 하는 방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국적선언입니다. 크루즈선이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이제 도입하지 않았던 선박이다 보니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외국인 선원 위주로 처음에는 운항이 진행될 수도 있지만 결국 국적선 크루즈선이 발주되게 되면 국적 선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때 국적 그 선사에 승선하는 한국인 선원, 해기사, 승무원 등은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크루즈 산업법에서 이미 크루즈 산업에 대한 전문 인력 양성 기관에 대한 그 보조 경비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미리미리 국적선 크루즈선에 탈 수 있는 국적선언을 미리 양성하고 교육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번째입니다. 이때까지 말씀드렸듯이 사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그 국적선 크루즈선이 없는 실정이고요. 결국 왜 그러면 국적선을 도입해야 하느냐? 지금처럼 외국 선사가 와서 한국에 잠깐 들려서 한국인 관광객이 타고 외국도 가고 하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크루즈 산업이라는 것은 종합 산업이죠. 하나의 산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뭐 일종의 선박을 운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운업에 가까울 수도 있고, 일종의 뭐 5성급 호텔을 그대로 갖다 놓은 선박이다 보니 호텔 관광업에 가까운 산업이기도 합니다. 이런 크루즈 산업들이 종합적으로 합쳐져 있는 종합예술적 사업인데 이 산업 자체에 대해서 기반을 마련하고 저변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선박이 필요합니다. 해운업이든 크루즈선 사업이든 결국 필수제는 선박입니다. 선박 없이 그냥 단순히 임대해서 사업을 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저희가 이전에 겪었듯이 코로나19라는 외부 변수가 발생했을 때 국가의 크루즈 산업 자체의 기반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크루즈선이 결국 없으면 국가의 크루즈 산업의 정책을 마련할 수도 없고 그 기반에 따라서 유지하는 작업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거에 따른 정책 추진도 어려운 것이고요. 결국 소위 K크루즈라는 국적선사 크루즈 출범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세 가지 형태로 국적선사 경쟁력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밝히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협력책에 대한 얘기입니다. 국적선사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제도 개선 등 지원 사항 발굴 및 홍보 등 협업 사항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해수부와 문체부가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런 크루즈 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제 국적 선사를 실제로 출범하겠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정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크루즈 사업법이라든지 각종 그 법률들을 한 번 더 검토해보고 어떻게 하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크루즈 사업을 도입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인센티브입니다. 국적 선사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 선석 우선 배정, 도선료 등 각종 비용 지원 확대 등 추진입니다. 지자체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항만은 항만법과 항만공사법 그다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항만시설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지자체들도 이 항만시설 사용료라든지 그 선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유산을 사용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중심, 수도권 중심의 그 것들이 너무 이제 강화되고 있다 보니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그 크루선이 입항할 수 있는 결국 정박지는 결국 뭐 여수라든지 속초라든지 제주라든지 지방입니다. 그 지방에 대한 지자체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나 정부나 그다음에 지자체나 같이 노력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면 충분히 국적선사가 이거에 대한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규제 혁신입니다. 국적 크루선 운영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과감한 규제 혁신을 추진해야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 중에 이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 이제 카지노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카지노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박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강력하게 카지노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이 부분에서 상당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크루즈 사업법이 만들어질 때도 이 카지노와 관련된 규정이 도입이 됐었는데 그때도 보면 이 부분들이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 크루즈 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카지노 사업, 크루즈선 내에 카지노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항상 그 도박 이런 거에 대한 인식 때문에 많이 막혔던 것이 사실입니다. 카지노라는 것은 일종의 도박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크루즈의 전체적인 상품 중에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외국적 크루즈선을 보면은 결국 이 크루즈선에 있는 그 카지노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 수익 창출이 됩니다. 결국 국적 크루즈선을 결국 도입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금융기관에 뭔가 상환을 하고 대출금을 상환하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해도 결국 상품성이 있어야 국내 기업들도 유인이 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소위 2015년 9년 전 그때 인식 그대로 카지노는 규제다. 카지노는 도박이다. 그래서 무조건 규제한다. 이렇게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법률에 따르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대한민국 영해 내에서 카지노 영업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선상 카지노에 현재는 외국인만 출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국내에 기항하는 외국적 크루즈선은 크루즈 사업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내국인이 출입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반대로 이제 국내항을 모항으로 하는 국적 크루즈선이 실제로 도입되고 나면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해 내에서는 카지노장에 출입할 수도 없는 그런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그 법률적인 충돌 이런 것들도 충분히 검토하면서 개정을 해 나간다면 이런 국적선사에 대한 규제 혁신을 통해서 국적선사가 그 실제로 크루즈선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유인책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그 결론입니다. 현행 크루즈산업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제도적인 토대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개정을 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루즈선은 고가의 물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금융입니다. 어떻게 하면 국가에서 정책적인 금융을 마련해서 후순위 금융이라든지 또는 펀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국적 크루즈선의 초기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초 크루즈에 대한 금융 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도 마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배가 마련되면 결국 그 배를 운항하는 사람은 선원이고 그 선원을 또 선원들과 함께 크루즈선을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은 그 승무원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전문 인력을 미리미리 양성하고 그에 대해서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걸음마 단계지만 그 범부처건 그다음에 지자체 간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한다면 충분히 K크루즈 국적서 출범을 위한 여러 가지 재정적 법 제도적 지원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